현재 비트코인은 큰 분수령에 와 있습니다. 추가적인 패닉셀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분수령이고, 버텨준다면 여기서 조정이 끝날 수도 있는 그런 기회의 자리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은 들지만,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건 추가적인 패닉셀도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 현재 나스닥 크림이야 고가 라인들을 계속해서 돌파를 시도하려고 하고 있고, 다시 한번 다음 주에 돌파를 보여줄 수는 있더라도 아무래도 우리가 조금 조심해야 될 내용은 세일러가 연매매가 가능성을 첫 인정하게 되면서 우리가 이걸 조심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일봉상에서는 지금 일목 안에서 유지가 되면서 올라탈지 아니면 일목까지 망가뜨리면서 큰 낙폭이 나올지 이게 결정이 될 자리인데, 제가 봤을 때는 말이죠. 네, 안녕하세요. 10년차 코인트레이더 임혁입니다. 일단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고요. 뭐 이따가 다 보시고 나서 도움이 안 되셨다면 그때 취소하셔도 좋습니다. 자, 일단 제가 어제 관점으로, 단기적인 관점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 제가 장기적으로 관점을 말씀드렸던 자리는 일봉상에선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자, 그래서 어저께 단기적인 관점은 해당 추세를 돌파하고 나서 이런 식으로 올라갈 때 우리가 매매를 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이게 80%의 확률이었죠. 자, 밑으로 내려온다면 롱 물량들 털고 그 다음에 변곡이 발생하는 자리까지, 이 구간까지 내려오면 이런 식으로 올라갈 때 우리가 매매를 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둘 다 안 왔죠. 자, 제가 이때 말씀을 드리면서 이거 돌파하고 나서 이때 매매를 해보자, 또는 이 추세선을 밟고 나서 올라탄 다음에 그때 매매를 해보자, 안 왔습니다. 결국에 롱 물량들 털고 나서 이렇게 내려오면서 이 추세선까지, 일봉상의 상승 추세선까지 모두 이탈시키면서 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자, 그래서 오늘 새벽에 제가 딱 2시쯤인가 2시 38분에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자, 단기적인 숏 관점이 우위다. 어제 올려드렸던 이 구간도 위태롭기 때문에 밑에까지 열어두고 우리가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제가 잠을 좀 늦게 자다 보니까 이 구간에서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이 관점을 폐기를 하고 밑에까지 기다려보자, 그게 FBG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뭐 이따가 스터디방 말씀을 드릴 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 마이클 셰일러, 일단 새롭게 나왔던 이 비트코인 바닥 찍었다, 상승 랠리 진입 주장한다, 이런 기사도 있습니다. 근데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마이클 셰일러는 연내 처음으로 매각 가능성을 첫 인정했습니다. 단순히 차트 조정으로 볼 게 아니라 시장 심리를 흔드는 뉴스가 같이 나왔다는 게 중요하겠죠. 그중 하나가 마이클 셰일러 관련 이슈입니다. 그동안 셰일러와 스트래티지는 비트코인을 절대 팔지 않는 대표적인 기관 투자자로 알려져 있었죠. 사람들은 그렇게 인식했습니다. 시장에서는 셰일러를 거의 비트코인의 최후의 매수자, 무조건 홀딩하는 상징적 인물 이렇게 봤단 말이죠. 그런데 이번에 셰일러가 올해 안에 비트코인 일부를 매각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 않는다는 식의 발언을 하게 됐습니다. 이게 시장 입장에서는 꽤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비트코인 시장에서 셰일러는 단순히 개인 투자자가 아니라 기관 매수 심리의 상징 같은 존재였기 때문이죠. 물론 이걸 셰일러가 비트코인을 바로 던진다 이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내용을 보면 셰일러가 말한 핵심이 공포 매도가 아니라 재무 전략에 가깝다라는 거죠. 스트래티지는 비트코인을 엄청나게 들고 있고 주식 발행, 신용, 현금 보유, 부채 관리까지 같이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셰일러 입장에서도 신용평가사나 시장이 보기에도 이 회사가 가진 비트코인이 실제 활용 가능한 자산이다 이렇게 인식할 수 있게끔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즉 절대 안 판다고 하면 오히려 회계상으로, 신용상 자산으로 인정받기가 어렵다는 그런 논리라는 거죠. 하지만 문제는 시장의 심리예요. 지금 비트코인이 꾸역꾸역 올렸던 이런 시점에서, 갑자기 약해진 시점에서 이런 뉴스가 나오면 투자자들의 디테일보다 헤드라인에 먼저 반응합니다. 셰일러도 팔 수가 있겠구나, 스트래티지도 일부 매각할 수 있겠구나, 그럼 기관 매수세도 약해질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 특히 최근 비트코인이 꾸역꾸역 올리면서 고점을 강하게 돌파하지 못했고 눌리는 상황이라면 이런 뉴스는 단기적인 매도 명분으로 작용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락을 볼 때는 셰일러 뉴스 하나 때문이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지만 단기 심리를 약화시키는 재료 중에 하나로는 볼 수가 있습니다. 차트상으로는 이미 피로감이 쌓여 있었고 레버리지 포지션도 어느 정도 들어와 있는 그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비트코인 최대 보유 기업도 매각 가능성을 열어뒀다, 이런 뉴스가 나오다 보니까 단기 차익 실현과 롱 포지션 정리가 같이 나오는 이런 그림으로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이 뉴스는 비트코인의 장기적인 펀더멘털이 무너졌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시장 심리를 흔드는 단기 악재에 가깝다 이렇게 보는 게 더 현실적이라는 거. 다만 중요한 건 셰일러 같은 이런 상징적인 인물의 발언을 실제 매각 여부와 상관없이 시장에 안 좋은 영향을 주게 되죠.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는 셰일러가 진짜 파느냐 이런 내용보다 이 뉴스가 투자자들의 불안 심리를 자극하느냐,
그리고 비트코인이 주요 지지 구간에서 얼마나 버텨주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즉 지금 하락은 기술적 조정에 셀러 매각 가능성까지, 이런 뉴스까지 겹치게 되면서 단기적으로 시장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구간. 그래서 뭐 이것 때문에 무조건 더 빠질 거냐라고 했을 때 그건 아닐 수가 있겠죠. 매각하려면 올려놔야 돼요. 올려놔야 셀러도 더 높은 가격에 매각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하지만 지금 시점에서는 너무나도 중요한 구간이죠. 중요한 구간이라는 것은 여기서 금리 인상 때문에 빠졌던 폭, 그리고 오히려 나스닥이 오르는데도 불구하고 살짝 밀리니까 같이 밀렸던 모습이기 때문에 지금 자리는 너무나도 분수령입니다. 하지만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자, 이게 아무리 빠지더라도 물론 사람들의 관점은 일단 여기서 하락의 1차 파동, 반등 파동, 2차 파동, 그리고 반등 파동, 그리고 마지막 3차 파동, 이렇게 보고는 있지만 저는 오히려 지금 자리에서 버텨준다면 여기서 정말 조정이 끝나고 그냥 올라갈 가능성을 보고 있어요. 하지만 밑에까지는 우리가 좀 열어둬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조심하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제가 이번에는 비중을 얼마 들고 가고 있지는 않지만 결국에 제가 이런 자리들, 제가 오늘 새벽부터 말씀을 드렸죠. 단기적인 쇼 관점이 우위다. 나스닥은 고가 라인들을 시도 중인데 비트코인은 오히려 약한 상황이다. 자, 그래서 1시간 봉상의 FBG, 4시간 봉상의 FBG 상단 구간까지 열어둬야 되겠지만 1시간 봉상 FBG 상단 살짝 위인 74.5K 수준에서는 1차 매수한다는 전략으로 보면 좋겠다. 제가 그래서 일단 74.5K 수준에서는 1차 매수를 해뒀는데, 제가 이렇게 잡았던 이유는 이런 구간에서 제가 못 잡아서, 숏을 못 잡아가지고 기다리다가 잡는 전략으로 봤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지금은 이 자리에서 단기적인 숏 관점이 우위라 생각은 합니다. 하지만 이 위에서 숏을 못 잡았다면 차라리 아래에서 롱을 기다리는 전략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1시간 봉상에서 이 FBG 하단 라인까지 열어둬야 되기 때문에 이 타점이 정말 맥점이다 라고 생각이 드는 순간에는 오늘 새벽에 1차 매수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제가 2차 매수 관점도 말씀을 드릴 거예요. 하지만 이게 언제 올지 모르죠. 그리고 이거 돌파하면서 그냥 쭉 올라갈 수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불타기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대신에 이런 것들은 제가 영상을 올리고 나서 곧바로 흐름이 잡힐 수도 있겠죠. 또는 곧바로 매도세가 폭탄으로 나오면서 떨어질 수도 있다 보니까 영상에서 말씀드리는 건 한계가 큽니다. 하지만 제가 실시간으로 이렇게 잡아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런 변동성 장세에서 단돈 100불이라도 벌고 싶다, 내가 100불, 이게 아니라 200불 그 이상으로 벌고 싶다, 그러신 분들께서는 영상 설명란이나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 클릭하셔서 입장하시면 되겠는데요. 자, 그래서 비트코인의 장기적인 타점은 아직 안 왔기 때문에 제가 다시 잡아드리긴 하겠지만 이 내용도 우리가 참고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좀 중요한 내용이 될 수도 있어요. 최근 시장에서 다시 나오고 있는 이 양자 컴퓨팅 이슈인데요. 최근 미국이 양자 컴퓨팅 기업들의 대규모 투자 이야기를 꺼내고 있죠. 이건 단순히 기술 투자라기보다는 AI 이후에 차세대 패권 산업을 누가 가져가느냐, 이게 핵심입니다. 최근 미국과 중국은 AI, 반도체, 양자 컴퓨팅, 그리고 암호기술, 이걸 전부 국가 안보산업 수준으로 보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비트코인 투자자들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비트코인도 결국 암호기술 위에 만들어진 자산이기 때문이죠. 현재 비트코인은 EC, DSA, 이거는 엄청나게 공부를 안 하셔도 좋을 것 같지만 아무튼 이건 공개키 암호 방식입니다. 쉽게 말하면 공개키는 누구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키는 절대 역산할 수 없다는 전제 위에서 돌아가는 구조가 비트코인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양자 컴퓨터가 충분히 발전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이론상으로 공개키를 보고 개인키를 역산할 수 있다는 이런 가능성이,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시장에서는 양자 컴퓨터가 발전하게 되는 순간에는 비트코인은 위험해질 거 아니냐, 이런 공포가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현실입니다. 현재 공개된 양자 컴퓨터 수준은 아직 비트코인 체계를, 이 암호화폐 체계를 실제로 깨기에는 한참 부족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어요. 단순히 큐비트 숫자만 많다고 되는 게 아니라 오류 보정, 그리고 안정성, 연산 유지 시간, 논리 큐비트 구조, 이런 것들이 전부 해결이 돼야 되게 됩니다. 즉 지금 단계는 아직 연구, 그리고 실험 단계에 더 가깝다라는 거죠. 그래서 대규모 투자를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당장 내일 비트코인 지갑이 털린다, 이런 수준은 절대 아닙니다. 근데 시장은 항상 미래 가능성을 열어두죠. 자, 삼성전자도 주가가 많이 오르고 있죠. 이게 내년도 실적을 반영하고 있다라고 보면 돼요. 내년도 실적. 근데 양자 컴퓨팅도 결국에 비트코인의 암호 체계를 무너뜨릴 수도 있다, 이런 내용이
이런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 지금처럼 비트코인이 고점 근처에서 흔들리고 셰일러 매각 가능성 뉴스까지 같이 나오면 투자자들은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양자 컴퓨팅 이슈 때문에 빠졌냐라고 했을 때 저는 그 가능성을 10% 미만이라고 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마이클 셰일러의 매각 가능성, 이게 더 크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게다가 금리 인상에 대한 그 우려가 나오게 되면서 결국에 빠졌죠. 빠지면서 이렇게 내려왔고, 근데 나스닥은 지금 구간에서도 계속해서 오르고 있는데 결국에 이런 자리에서 셰일러의 매각 가능성과 양자 컴퓨터 발전 가능성, 그리고 금리 인상에 대한 그 우려까지 계속해서 터져나오고 있는 상황이니까 시장 심리는 단기적으로 패닉셀, 아직까지는 패닉셀이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지만 패닉셀이 한 번 더 나올 수 있다라는 거, 이거는 조심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자, 하지만 제가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이렇게 FBG가 이 밑에 잡혀 있습니다. 어떤 위치냐? 자, 이 구간인데요. 자, 이걸 지우고 보게 되면 여기서 상승 FBG, 매수 FBG가 이렇게 잡혀 있어요. 이 양봉, 그리고 여기 꼬리, 그리고 여기 꼬리. 이 안에서 지금 FBG가 이렇게 잡혀 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일봉상에서는 이 구간이 오게 된다면 정말 조정이 끝날 수 있는 그런 구간까지 내려왔다가 올라가는 그런 힘을 보여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물론 이게 상승 추세, 저점에서 이어지던 이런 상승 추세를 꺾어냈다가 돌파하고 꺾어냈다가 돌파하고 이런 모습을 보여줘서 지금 자리에서 올라가냐?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지만 여기서 FBG가 잡혀 있는 상태이고 결국에 제가 올라갈 때 이게 이격이 벌어지게 되는 순간에는 기간 조정이 됐든 가격 조정이 됐든 이 일목을 마주치면서 간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죠. 결국에 지금 마주쳤습니다. 그래서 지금이 가장 분수령이긴 한데 여기서 올라가면 모르겠지만 내려가면 해당 구간까지는 열어뒀다가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시나리오를 봐야 돼요. 제가 어제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게 적어도 79에서 80K 그 이상까지 올라오는 힘이라면 여기서는 조정이 끝났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추세는 상승을 살짝 무너뜨리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자리는 무조건 올라간다, 무조건 내려간다 이렇게 베팅하기에는 부담스러운 자리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지금은 추격 숏보다는 눌릴 때까지 기다리는 전략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물론 이게 패닉셀이 이렇게 나왔다가 이렇게 나왔다가 또 하락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영상에서 이런 것들을 모두 말씀드리기가 어렵다 보니까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오히려 저는 기회를 잡고 수익을 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물론 제가 들고 있는 게 갑자기 변동성이 터지면서 패닉셀이 나오면서 저도 손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밑에서 기회를 기다리고 있죠. 그만큼 1차 매수, 2차 매수 이거 고려하다가 제가 예상하던 그 흐름 범주 안에서 벗어나게 되면 저도 손절을 각오하고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자, 항상 저는 저점을 예상하지 않아요. 그리고 고점도 예상하지 않죠. 그냥 확인이 되는 자리, 1시간 봉상 FBG나 4시간 봉상의 FBG 그런 것들을 보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있고 정말 제가 수익이 난다면 모르겠지만 손절 각오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100% 타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위에서부터 숏을 못 잡았다면 그리고 이거 저점 추세 이탈하면서 숏을 못 잡았다면 지금 자리에서 추격 숏을 하기에는 오히려 부담스러운 자리. 차라리 지금 시점에서 오르고 나서 그 다음에 밀릴 시점이라면 이때 오름 숏을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고 지금 자리에선 눌림 롱이나 아니면 밑에까지 내려오는 패닉셀이 나오고 나서 그런 롱 자리를 미리 알아둔 다음에 캐치를 하고 그 다음에 수익을 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물론 변동성이 한 번 더 나올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 기회를 잡기 위해서 전략을 잘 짜야 된다는 것이고 그런 전략들을 제가 영상에서 다 말씀을 드리지만 실시간으로 대응을 해야 우리가 좋은 수익을 더 크게 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자리들은 제가 이렇게 스터디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자리에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그래서 영상 설명란이나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 클릭하시면 이 스터디방 입장이 가능하신데요. 자, 이 링크를 클릭하시게 되면 이 폼이 먼저 보이실 겁니다. 핸드폰으로 보내주신 분들은 바로 문자 보내는 화면으로 넘어가실 텐데요. 거기서 전송 버튼만 눌러주시면 되는 거고요. 컴퓨터로 보시는 분들은 자, 여기 보이듯이 이무역 전문가 나와 있는지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실시간 관점 스터디 무료 신청 이렇게 누르신 다음에 스터디방 입장하실 이렇게 전화번호를 남겨주시고 나서 밑에 있는 제출 버튼 이렇게 순서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모두 무료입니다. 그냥 편하게 들어오신 다음에 마음에 안 드시면 그냥 나가셔도 좋고 정말 타점이 괜찮다 싶으시면 따라오셔도 좋은 거고요. 자, 구경하면서 시황 브리핑이나 타점 브리핑, 차트 교육이나 이런 것들도 다 보셔도 좋은 거니까 여러분들이 편하신 대로 원하시는 대로만 잘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